왜냐? 예, 여기 이게 이제 패키지인데, 자바스크립트 패키지인데, 묶음인데, 요 애들이 좀 무겁고, 예, 좀 약간 성능적으로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적으로 얘 안 쓰고, 기본 문법으로 제공하는 함수들이 있거든요. 쿼리 셀렉터나 이런 것들 있죠. 요거를 써도, 예, 지금은 jQuery 안 쓰고, 이런 기본 문법을 써도, 속도도 훨씬 빠르고요. 성능도 훨씬 빠르고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들도 웬만큼 다 커버가 돼요.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 이제 기술력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jQuery 쓰지 말고 옛날처럼 기본 자바스크립트를 쓰자. 이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의 대표적인 게 여기 바닐라, 순수 자바스크립트 쓰자는 운동인데, 그래서 이제 요 애들을 이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해요. 순수 자바스크립트 또는 기본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하자. 이거는 나중에 뭐 이게 실제 도움 가면 DOM 챕터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jQuery를 안 쓰고 요즘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 기본 문법을 쓰자. 기본 문법, 기본 함수를 쓰자.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jQuery를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개발자들이. 그래서 이걸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코딩하실 때 jQuery를 알려드릴 건데, 코딩하실 때 둘 다 됩니다. 둘 다 되는데, 웬만하면 이런 쿼리 셀렉터나 이런 거를 이용하셔서 코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jQuery보다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뭐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장외 DOM 가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잠깐의 DOM이 뭔지 잠깐만 배기로 보여드릴게요. 11번 이죠? 11번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긁어서 보내드릴게요. HTML은 파일로 보내드리고, 자바 그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였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죠. 조금씩 DOM에 대해서 어떤 건지 나올 때마다 살짝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없죠? 질문 없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2시 점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보통 이제 코딩 테스트 문제들이 문제가 좀 어려워.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 이해가 어려워. 너무 복잡해서 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나중에 뭐 코딩 테스트 연습해 보시면 무슨 말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입품은 두 번 쓰는 겁니다. 힌트는. 예. 입품은 안에 입품. 요거는 제가 예제로 내드린 적이 없어서 샘플 없으실 거예요. 응용이 있습니다. 입품으로 두 번 쓴다. 첫 번째, 입품은 안에 입품물이 들어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S문 안에 입품물이 들어가야 되죠. 아니면 입품물이 들어가요. 구조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구조를 입품은 구조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조건식 이렇게 되죠. 조건식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else 이렇게 되죠. 아니면 else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안에다가 그 안에다가 입력가 하나 받고요.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입금은 이렇게 꺼 있는 거. 조건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행문. 그래서 실행문 2가 되고 이거는 실행문 이게 또 있는 거죠. else. 복잡하시죠?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실행문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실행문이 3개가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입품문 안에 else가 있고 else문 안에 인자가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또 체크해서 맞으면 실행문이 틀리면 실행문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 중첩 입품 입품문 안에 입품입니다. 알려주시나요? 원래 좀 붙여주셨나요? 이거 그 안에 어디 쓰시면 잠시만요. 그 스크립트를 밑으로 내고 바디 쪽으로 내리고요. 그 안에는 잘라내기 하셔가지고 바디 쪽으로.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항상 마지막에 실행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 바로 위에다가 HTML 태그를 넣어요. 바디 밑에 가면은 바디 또 거기에다가 div 하고 안에다가 ID 속성 안에다가 div 안에다가 태그 안에다가 선택되고 ID 아웃 푸시라고 OUT PUT 그다음에 이제 여기 ID 선택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요. 요거를 선택해서 요 안에다 끼워넣는 글이나 뭐 태그 HTML 태그도 들어가고 그래서 요 위치에다가 이제 끼워넣기를 하는데 끼워넣는 함수가 커리세요. 이거 한번 클릭해보세요.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이번 주 중에 아마 DOM 적응 함수들을 알려드릴 건데 기본 함수 중에 대표적인 게 요거 커리세요. 보통 이제 코딩할 때 요거를 많이 쓰죠. 연락드리고 그다음에는 그거를 많이 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면 여기 샵으로 들어가잖아요. 저희 CSS 키보드 선택자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ID 선택자는 샵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ID 선택자 CSS 문법이 들어오는 요 안에. 네. 그래서 만약에 클래스가 들어오면 점 아웃풋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ID 선택자는 샵 아웃풋이 되는 거죠. 아니요. 이거 두 줄을 다 바꿔 써요. 그렇죠? 그래서
클릭해보십시오. 컨트롤 클릭. 아르판인데? 다른 거 어머도 그래? 나왔네. 그래서 안 나왔네. 어쨌든 하나 나왔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요까지가 이제 아이디 선택자를 선택해서 이런 HTML에다가 넣고 싶은 태그나 그 글자를 밀어 넣으시면 그쪽에 그쪽에 출력이 그 위치 이해하셨죠? 네, 그걸 봐.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잠깐 맛보기 해드린 거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할 겁니다. 네, 오늘은 시간 다 됐으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 바로 드릴게요. 힌트는 요 구조입니다. 중첩 입부분 하시면 뭐 예시도 나올 거예요. 입부분 안에 까지 문제를 다시 힌트도 하면서 카톡으로 보내드렸고요. 네, 처음 보시죠? 이런 형태로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입부문을 배우셨는데 이제 입부문을 응용해서 입부문 안에 입부문, 입부문 안에 입부문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반복문도 그렇고 조건문도 그렇고 계속 안으로 계속 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무한정. 예, 그래서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이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네. 그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입력을 하나 받아서 비교를 하는데 어드민이 맞으면 해당 콘텐츠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1번 문제에서 한번 해보셨던 거죠. 이 부분 간단하게. 그럼 여기서 업그레이드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면이 나왔어요. 아니면 입력값을 또 받습니다. 또 받아서 또 체크해서 요번에 숫자로 1과 7 사이에 있으면 해당 콘텐츠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뿌려주는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if 부문을 2번 쓴다 해서 중첩 if 부문이라고 하고요. 이런 형태도 자주 나오죠. 뭐 일반 if 부문보다는 뭐 자주는 아니지만 나오긴 나오죠. 실무에서 하시더군요. 코딩하시더군요.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첫 번째 문제랑 똑같죠. 그래서 프롬프트 하나 받겠습니다. 받아서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하고요. 그 다음에 이통 해서 이거는 1번 문제 똑같죠. 아이디가 어드민인지 아닌지 체크해서 이거 1번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문자에는 무조건 쌍따옴표나 꽃따옴표를 싸셔야 돼요. 문자 하나라도 숫자가 아닌 이상 문자 하나라도 무조건 쌍따옴표나 꽃따옴표입니다. 싸서 꽃따옴표로 싸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뭐 됐죠? 원로스로 하신다고 치면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해당 콘텐츠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출력하면 되죠. 원로스로 넣으시면 되겠죠. 그까지는 뭐 간단하네. 이거 1번 문제가 똑같죠? 간단합니다. 약간 비슷하죠. 거기서 아니면 else가 나왔습니다. 아니면이 else죠. 여기가 아니면입니다. 아니면 위에 거는 뭐죠? 뒤에 거는 그거죠. 입력을 하나 받아서 하면 이거는 이제 수속으로
넣어보면 됩니다. 어드민이 맞으면 얘가 실행이 되고요. 아니면 else가 실행이 됩니다. 아니면 이 안에다가 뭐를 하라고요? 다시 입력값을 숫자로 하나 받아서 요거 하랍니다. 다시 입력값을 숫자로 하나 받아서 요걸 하라. 그래서 입력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다 하나 더 받으라고 했네요. 근데 뭘 받으라고? 숫자로 받으라고 해요. 숫자로. 숫자는 넘버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맞죠? 문제를 보면 다시 입력값을 숫자로 받아. 아니면 다시 입력값을 숫자로 받으랍니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else죠. 예, 맞다는 얘기는 if고 아니다라는 얘기는 else죠. else 안에다가 다시 입력값을 숫자로 하나 또 받아서 받으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뭐를 받으라고요? 예, id가 아니고 숫자로 받아서 숫자로 입력값을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번에는 user id가 아니고 이름은 숫자니까 넣음으로 할게요. 그죠? 위에 거는 id를 하나 받아서 예, 입력을 하나 받아서 어둠이 맞으면 이걸로 끝입니다. 끝인데 아니면이죠. 아니면 다시 입력을 또 받아서 숫자로 또 받았죠? 받아서 뭐 하라고 돼 있죠? 예. 다시 입력값을 숫자로 받아서 입력값이 1과 7 사이에 있으면 예, 이거를 체크하라고 돼 있네요. 입력값이 1과 7 사이에 있으면 여기 또 조건이죠. 이것도 조건이죠. 조건이죠. 조건. 그러니까 조건이니까 if문을 또 써야 되겠네요. 뭐가? 네, num이 1과 7 사이에 있는지를 판별해야 됩니다. num이 네, 1보다 크고요. 동시에 네, num이 네, 7보다 작아야 되면 숫자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1과 7 사이에 있으면 1보다 크고 동시에 예, 7보다 작아야 되죠. 예, 이렇게 조건 넣었네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예, 1과 7 사이에 있으면 해당 콘텐츠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출력하라고 넣어볼게요. 해당 콘텐츠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력해보죠. 출력하는 건 뭐 얼럿 쓰십니다. 얼럿 하고 이 안에다가 해당 콘텐츠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출력하는 거 안에서 됐네요. 해결됐네. 됐죠? 이 무릎에 따라서 하나씩 코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밑에 보면 네, 다시 입력값 1과 7 사이에 있으면 해당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고 여기까지 했고요. 마지막 라인 아니면 또 있네요. 아니면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else라고 했죠? 아니면은 else라고 했죠. 요 안에 이걸 넣어서 아니면이죠. 아니면 if else 또 있네요. 아니면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라고 출력하랍니다. 출력하랍니다. 출력. 여기 출력하면 되겠네요. 여기 출력 제일 만만한 값수가 얼러서 여기다가 출력 끝. 네, 끝이네요. 네, 끝입니다. 요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if else 안에 또 if else가 있다 해서 두 번 쓰죠, 두 번. 그래서 중첩 if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영어는 익히실 필요 없고 구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else문 안에도 또 들어갈 수가 있구나. 마찬가지로 else뿐만 아니라 if문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문제는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처음 보시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내봤고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뭐로 넣으면 되죠? 어드민이 아니면 숫자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네. 어드민이 아니면 아무 숫자를 넣어보죠. 아무 숫자 넣어보면 숫자로 입력하세요. 아이들이 그래서 숫자로 입력해볼게요. 다시 넣고 다시 5를 넣을게요. 몇 번을 나옵니다. 해당 콘텐츠 이용이 가능합니다. 1과 7 사이니까 다시 해볼게요. 예. 그래서 다시 꼬였네. 위에 뭐 막아놨네. 안 막았네. 위에 주석 막을게요. 예. 위에 있는 애들이 저를 귀찮다네요. 4번 문제 주석으로 막고 다시 5번만 내보겠습니다. 다시 막고 다시 하고요. 그래서
최초의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어드민 말고 아무거나 입력하실 때 숫자를 입력하세요. 1과 7 사이에 값이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1과 7 사이의 값이 아니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5를 입력하면 콘텐츠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어드민 말고 다른 숫자를 넣었을 때 이렇게 가지고 숫자를 이번에는 11을 넣어볼게요.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를 중첩 입문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무에 이제 두르거나 프로젝트 하실 때 이런 형태로 코딩을 하셔가지고 조건에 맞게 컨텐츠를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문물을 여러 개 쓰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제 보내드릴게요. 바퀴 열고 이건 약간 좀 복잡하죠? 이 부분 보고 있으니까 복잡하죠. 하나하나 문제에 따라서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됩니다. 따져서 저거는 뭐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앞에서 연습 이거 한 4-5개 해보셨으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방에 전자를 넣을게요. 수고 사방 전자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렛 한번 리절트라고 하나 만들고 결과를 저장할 변수, 결과 저장할 변수 리절트라고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사방에 전자 입구발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입구발이 물음표로 이렇게 얘가 어드민이면 어드민이면이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 공부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거 네, 이렇게 하면 물음표 해가지고 있어. 아니면 없음. 이렇게 쓰는 게 상황 열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절트의 값이 뭐가 들어오냐면 어드민이면 있음이 들어오고요. 어드민이 아니면 없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한 줄로 간단하게 쓰는 걸 사방연산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조건. 그래서 이 조건을 비교해서 얘가 참이면 이 물음표 있죠? 물음표를 기준으로 이 조건을 비교해서 얘가 참이면 있음, 거짓이면 없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음이 이 변수 안에 리절트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하게 풀면 요거 이면 리절트에는 있음이 들어가고요. 이게 아니면 리절트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없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력값은 어떻게 되죠? 네, 상황에 따라서 있음이 출력될 수도 있고 없음이 출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망 연산자라고 하고요. 네, 리액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쓰임새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스위치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 스위치 문은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사망 연산자는 이 형태를 잘 기억하시죠. 물음표에 참이면 앞에 거, 거짓이면 요 뒤에 겁니다. 물음표에 참이면 앞에 거, 거짓이면 이 콜론 뒤에 요 뒤에입니다. 얘가 들어갑니다. 형태를 처음 보시면 헷갈리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나중에 연습할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직으로 맞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구석으로 다 맞고요. 다 맞고, 예, 이렇게 한번 실행해보죠. X, 구석 안 맞췄나? 아, 다른 거 보고 있었는데. 프로토콜.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하고, 조금 하고, 네. 입력 하나 받고요. 입력 하나 받아서 비교를 해볼게요. 입력 받습니다. 입력값을 하나 받아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대신에 상황 연산자 쓰면서 실행하면 어둠이 아이디를 나와요. 아이디 있음 되죠. 네, 그다음에 새로 네, 없음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사망 연산자 한 줄로 가능합니다. 잘 안 보이니까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이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억 안 해서 어차피 리얼리티 가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기회 나면 또 이런 형태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전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완성. if 스위치 사망 연습까지 보내드리도록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사망 연산자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 연산자는 중요하죠. 네, 리액트에서는 if문보다 사망 연산자를 거의 한 7, 80%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건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 먹고 찾아뵙도록. 수치문을 참고하시고 사망 연산자는 문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으로 갈게요. 조금 더 예, 코딩에서는 조금 반복문으로 빠지지 않죠. 그래서 반복문으로 연습 문제를 해보도록 하죠. 저번 주에 들었죠? 반복문 연습 문제를 풀면서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반복문은 그거 때문에 통할 장관의 방법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포문이 제일 많이 쓰이다고 했죠. 일단 포문에 이렇게 그래서 주말 지나고 오셔가지고 까리까리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기를 시키고 스크립트를 여기 바디 쪽에다 이제 놓을게요. 이제 이용해서 띄워주니까 이쪽에다 놓고 알겠죠? 헤더 말고 이쪽에다가 이유를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이유 설명해 주시죠. 바디 제일 밑에다가 넣어주세요. 헤더 말고 이글된 5 3.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출력 방법 하나 더 배우셨죠? 아이디에다가 아웃풋 해가지고 비어의 조건을 위해서 도움이라고 조건을 위해서 조건 출력하는 DR를 만들어서 이번에 스크립트가 나왔고요. 이렇게만 POM 시간에서는 이런 형태로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바스크립트 CSS는 헤더 쪽에다 위쪽에다 했잖아요. 자바스크립트 왜 밑에 했다 하냐면 바로 밑에다 이유를 적어드릴게요. why 왜 밑에다가 하지? 밑에 작성 필요. 왜 밑에다 하냐? 순서가 틀린 순서가 여기 스크립트 언어 같은 경우에 여기 1번부터 19번까지 라인 번호가 있잖아요. 줄 번호 있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HTML 도움이 뭐라고 했죠? 여기 HTML 도움이 이제 HTML 태그 접근하는 거라고 했죠? 풀었으면 HTML 태그 접근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HTML 태그하는 접근하는 방법이 도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순서가 자바스크립트 먼저 실행이 되면 HTML 태그가 만들어지기 전에 실행이 되니까 없잖아요. 태그가 없잖아요. HTML 태그가 만들어지기 전에 자바스크립트가 먼저 실행이 되면 HTML 태그가 없잖아요. 접근하려고 해도 없으니까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아시겠죠? 순서 때문에. 그래서 항상 순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HTML 태그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고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돼야 함. 아시겠죠? 1번부터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읽어드리는데, 순서적으로 얘가 위쪽에 헤더 쪽에 얘가 위쪽에 여기 딱 있으면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에 있으면 요 태그 전에 자바스크립트가 먼저 실행되잖아요. 먼저 실행되면 얘가 없어요. 없으니까 얘가 접근하려고 해도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없으니까. 그죠? 태그가 밑에 있잖아요. 태그가 밑에.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요거를 잘라내서 태그 먼저 생성을 다 하고요. 바디 제일 밑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올려주면 이상이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실행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도움이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가 HTML에 접근하는 방법인데 HTML 태그가 있어야 접근을 하죠. 없는데 어떻게 접근해요? 그래서 먼저 HTML 태그가 먼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끝에 제일 마지막에 실행이 돼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팝니다. 아시겠죠? 여기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밑에다가 이제부터 제일 밑에다가 넣어서 할게요. 네, 나중에 이제 DOM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물론 위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다른 이제 예약이나 이런 거를 넣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일반적으로 어차피 저희는 리액트 기반으로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리액트는 다 밑에다 합니다. 아시겠죠? 바디 밑에다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저것 다 알면 혼란만 일으키고요. 그냥 일단 제일 심플한, 제일 많이 쓰는 이 형태를 기억하십시오. 바디 바로 밑에다가 왜냐? HTML 태그가 먼저 실행이 되고 자바스크립트는 끝에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일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반복문 해보겠습니다. 이제 반복문 해볼게요. 문제풀이. 반복문, 문제풀이. 그죠? 예. 정말 지나고 와가지고 좀 이제 약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문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시험 문제 해보자.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어려우실까봐 반복문을 좀 어려워하시니까 입력도 안 받겠습니다. 입력 없고요. 입력 없음. 입력 없고요. 출력은 안녕하세요. 이거 저번에 한 거 아니에요? 5번 출력. 이거 저번에 한 거 같아요. 네, 5번 출력하시죠. 일단 1번 하고요. 한번 더 해보죠. 저번 주에 한번 비슷한 문제 있었죠? 네. 입력 없고요. 안녕하세요. 5번 출력. 반복문으로. 뭐로? 호문으로. 저번 주에 한번 한 거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한번 더 해보죠. 저번 주 문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나와 있을 거예요. 아시겠군요. 이번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내볼게요. 저희가 이제 짝수는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렸죠? 짝수 어떻게 찾는다고요? 2로 나눠서 0으로 나눠서 주면 짝수. 1로 나눠 떨어지면, 0으로 안 나눠 떨어지면 홀수. 제가 이거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입력 없어. 입력 있으니까 좀 어려워져서 입력 없음 하고요.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하시는데 합계를 구하는데 짝수의 합계를 구하시오. 네. 1부터 100까지 합계 저번 주에 해봤는데 여기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짝수만 더하기를 해서 구하시고요. 1부터 100까지 구하는 합계 구하는 것은 저번 주에 무적합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소소스에서 짝수만 더하는 거죠. 홀수는 빼고 짝수만 더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하세요. 이거 기본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쉽고 2번 문제가 조금 짝수 판별하는 법은 알려드렸습니다. 그거를 활용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적합. 합계는 누적합을
문제였을 수 있죠. 이거 문제도 1부터 100까지 합치고 하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약간만 비틀 문제죠. 인정 문제죠. 폴리가 뭐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다른데. 하고 블로그를 만들고. 뽑은 사용법은 이렇게 되죠? 사용법은 접수를 해서 이렇게 안 나시는 분은 뽑은 사용법 있겠네. 그렇죠? 오해 뽑다. 네,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50분을 필요할게요. 컨트롤 알트 L 거든. 어쨌든 자동 정렬 좀 한다. 자, 뭐지? 구성 그리고 클릭이요. 클릭. 네, 자동. 폼 문단은 중괄로 보내서 중괄로. 그리고 보안에 입금이 들어가요. 엔터 치시고, 엔터 치고, 보안에 입금 이걸 하는 거 넣어주세요. 컨트롤 알트 L 자동 명령. 네. 마이너스 1. 오, 잘했는데? 1%.
2가 하면 이게 아니고 그러면 되나? 사람이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게 언로창이 100번까지 계속 되거든요. 계속 써서 이거는 이제 결과를 저장할 수를 언럿을 마지막에 한 번만 찍어주세요. 마지막 이거 찍고 가로 찍고 네. 하나 더 주고 네. 가로 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 합계가 이 안에 다 들어올 거거든요. 다 들어오고 S는 필요 없죠? S는 줄게요. 그러면 여기 합계가 다 들어올 거거든요. 홈은 바깥에다 엔터. 이게 반복문이 다 실행됐어요. 100번까지. 마지막 결과가 2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2분만 들어가요. 그래서 2분. 그렇죠. 하면 여기 반복해서 짝수가 여기 다 들어가가 됐을 거고 최종 결과를 마지막에 반복으로 할게요. 한 번만 찍으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시 드리고. 포문과 이 포문을 같이 쓰는 거죠. 예, 이게 2번 문제는 힌트를 드리자면 포문과 안에 이 포문으로 딱 체크해서 요걸 하죠. 짝 체크해서 짝수만 다. A가 어딨죠? A가 있나? 어디 있는데? 일단 구성으로 맞고 한번 틀어요. 좀 싫은 거지. 아니 5번. 그 위치에 저거 칠걸요? 그 위치에, 요 위치에 계속 1, 2, 3, 4, 5번 덮어 치니까 하나밖에 안 보여요. 요거는 이제 그 옆에다가 치는데 기본적으로 있으면 그 옆에다가 자동으로 옆에다가 붙여서 높은 거 근데 얘는 그 위치에 그대로 탁탁탁탁 하니까 계속 오버라이팅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앞에다가 더하기 같으면 아니면 는 앞에다가 더하기 같으면 문자를 붙이니까 방식을 계속 이제 더하기 같은 문자를 이제 오버라이팅
네, 축하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번. 네, 요거는 이제 그거죠? 기본으로 하는 문법이었죠. 그래서 이건 입력값도 없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네, 하셔가지고 i는 1부터 하셔도 되고 0부터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1부터 네, 5까지 플러스 하셔가지고 5번 1부터 5까지 반복문을 돌리죠. 요거를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5번 출력하랍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는 이렇게 하죠. 토끼모토 라이트를 쓸까요? 라이트 해서 그 안에다가 네, 안에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BR 하나 넣고 추가하고 넣고 찍으시면 5개가 뜨르르 찍히겠죠? 안녕하세요 5번 BR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번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질문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출력 방법 도큐먼트 쿼리 셀렉트로 하는 법도 알려드렸죠. 그래서 샵 아웃풋 하면 요 위치 샵 아웃풋 하면 여기 ID 선택자죠? ID 선택자 여기에 div ID 선택자이고 여기에다가 글자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죠? 요 안에다가 띄어넣기 하실 건데 inner HTML 하시면 inner HTML 하시면 요 안에다 글자를 띄어넣을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도큐먼트 라이트하고 좀 틀리게요. 도큐먼트 라이트하고 틀리게 이거는 이게 그 위치에다가 계속 찍어줍니다. 그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 똑같은 위치에 계속 5번 찍어줘서 한 번밖에 안 보일 거예요. 한 번 안녕하세요 찍고요. 또 그 위치에 또 찍고 계속 오버라이딩 되는 거예요. 중첩해서 계속 그 위치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한 번밖에 안 찍혀요. 그래서 BR 태그 넣으면 BR 태그 넣으면 똑같나? BR 태그 넣으면 똑같네요. 요거는 이제 문자의 붙이기를 이용하셔야 돼요. 나가기 하셔가지고 문자의 붙이기 이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문자의 붙이기. 문자를 계속 붙이는 거 있잖아요. 붙이는 거 알려드렸죠. 나가기로 문자를 계속 붙이는 거. 첫 번째 붙이고 두 번째 붙이고 세 번째 붙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이제 BR 태그 넣으면 이게 안 넣으면 줄바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요거를 이제 DOM 주원하기라고 하는데 앞으로 재밌는 예제가 많으니까 그때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워 보이시니까 위에 연습을 위해서 토끼가 들어가겠죠. 됐고 이제 이거 짝수 해보죠. 짝수의 합계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이거는 뭐 읽으면 되시죠. 이거 그냥 토끼먼트 라이트 쓰시면 됐고 짝수의 합계 일단은 짝수 아닌 거 합계를 하는 거죠. 짝수 아닌 거 입력도 없으니까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 수석으로 받고 입력 아닌 거 한번 해볼게요. i는 1부터 어디까지? i는 100까지 합계 구하기는 이렇게 있죠. 바깥에다가 합계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합계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썸이나 이런 거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계속 누적합을 시키겠습니다. 누적합이 필요하다고 했죠? 누적합이 필요합니다. 누적합. 썸은 누적합 형태는 썸 플러스
I 이렇게 하면 이게 누적합이라고 합니다. 누적합 네, 반복문에서 누적합. 그러면 i가 1부터 몇 개만 해볼게요. i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누적합을 처음 보시면 어려우니까 i가 1이면 썸은 몇 개부터 한 두 개만 해볼게요. 세 개만 해볼게요. 플러스 i 이렇게 되는데 i가 지금 1이죠. 최초 1이죠. 1이면 i 대신에 1이 들어가고 썸이 0이죠. 0이 들어가고요. 그래도 0 플러스 1은 최종 값이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썸이 어떻게 됐죠? 1이 됐죠? 0 플러스 1에 대해서 1이 됐죠? 첫 번째 반복문이 돌면 두 번째 반복문 첫 번째 말씀드렸죠? 2이면 공식에 계속 넣어보세요. 공식에 계속 넣어보시면 돼요. I 이렇게 되죠? 지금 썸은 얼마일까요? 썸은 얼마일까요? 지금 썸은 두 번째 반복문이거든요. I가 1죠? 현재 썸이 I가 1일 때 썸이 1이랍니다. 그래서 1 이렇게 하면 1 더하기 2는 뭐죠? 3. 그러면 썸은 3이 되죠. 하나만 더 해주세요. I는 3이면 공식 있죠? 밑에 썸 플러스 I. 그러면 이때는 썸은 얼마일까요? 얼마죠? 그러면 i가 지금 3이래요. i 3. 썸은 지금 위에 뭐죠? 두 번째 돌았을 때 썸이 얼마죠? 3입니다. 그러면 3 더하기 3은 6이죠. 그래서 썸은 무릎처럼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보시면 돼요. 이게 누적합. 그래서 누적됐죠? 이게 100번 도는 i가 100번일 때까지 도는 거죠. 그러면 썸이 얼마일까요? 값이 나올 코딩이 돌아서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출력 결과는 어디 지금 되냐면 반복문 바깥에 호출하시면 반복문 바깥에 호출을 하시면 됩니다. 얼러 썸 이렇게 하시면 썸에 다 계산됐을 거죠? 6 계산 1, 3, 6 계산 2, 다 계산됐겠죠? 요거를 마지막에 언론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1부터 10까지 더하기죠. 두 번째 말씀드렸죠. 누적함. 근데 여기서 응용 문제 짝수만 응용 문제입니다. 짝수만. 요 형태에서 짝수만 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if문으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if문 짝수인 것 판단하기 어떻게 했죠? 이 부분에 i가 %로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 뭐라고요? 얘가 0이면 얘가 뭐라고요? 짝수입니다. 짝수 그죠? 얘가 짝수라고 했죠? 현재 요 i가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도는데 요 i가 짝수만 더하기니까요. 짝수이면 짝수인 것 판단하기 i가 2로 나눴을 때 0으로 나눠 떨어지면 요 안에는 이제 짝수만 들어옴. 요 if문 안에는 이제 짝수만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더하기를 어디서 한다고요? 짝수만 더하라고 했잖아요. 짝수만 더하려면 요 안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짝수만 요 공식에 의해서 더해지고요. 짝수, 홀수는 밖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더하겠죠? 그래서 1이면 i가 1이에요. 1이면 이게 거짓이죠? 그래서 얘가 실행이 안 됩니다. 무시. i가 2면 3입니다. 그러면 i가 2니까 얘가 2고요. 얘가 0이죠? 0. 그러면 얘는 2.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 이제 응용 문제가 되겠죠. 이게 짝수만 더하기가 되겠습니다. if문만 딱 써주시면 되죠. 됐나요? 네. 그렇죠. 이게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실행입니다. 2550 맞나요? 2550 나오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짝수만 더하기 한 10분, 한 20분 남았으니까요. 한 문제만 더 풀고 응용 문제. 요거 한번 위에 샘플 생겼으니까요. 요번에는 요거 한번 해보시죠. 비슷한 문제입니다. 문제 샘플을 보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풀면 되느냐?
요겁니다. 예. 금방 짝수만 더하기 하셨죠? 짝수만 더하기 하셨죠? 예. 요번에는 예. 폼은 안에 이 부분을 짝수 이거 뺄게요. 그리고 예. 입력 없고요. 1부터 100까지 합계 구하는데 짝수의 합계가 아니고 예. 3의 배수의 합계를 구하죠. 3의 배수의 합계를 걸쳐 출력하세요. 짝수가 아니고 이제 3의 배수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하고 숫자로 합시다. 위에 문제 활용하시면 되죠. 여기에 답 보내드릴게요. 답 보내드리겠습니다. 답으로 문제와 함께 답을 보내드릴게요. 위에는 짝수 문제고요. 네, 두 문제는 3의 배수만 더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거. 위에 샘플이 있으니까 보시면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체. 네, 이렇게 해줘요. 3의 배수만 따르기. 네, 뭐 이렇게 하시면 할 말씀은 3의 배수, 4의 배수, 10의 배수 다 있죠. 역시 오늘 네네네. 네, 이 부분만 드릴게요. 거의 비슷하니까 숫자만 딱 바꾸면 한 글자만 바꾸시면 한 글자만 힌트 드리자면 위에 문제 있죠? 짝수만 구하기 위해서 더하기 위해서 한 글자만 주시면 다
불시 정도 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자 환경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환경 구축 아시겠죠? 혹시 물어보시면 개발자 환경 구축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노동부라고 이렇게 불시적으로 보시면 환경 구축 가능하지만 환경 구축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추려볼게요. 위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찍을게요. 1번 문제, 2번 문제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3번에다 딱 넣고요. 여기서 위에 거는 주석으로 맞고 주석으로 맞고요. 여기서 주석이 너무 기니까 또 주석 좀 줄게요. 주고 짝수인 거 판단하기가 아니고 이제 3의 배수죠. 3의 배수. 3의 배수는 3의 배수는 여기서 짝수는 이제 2로 나누고 떨어지면 짝수죠. 짝수. 3의 배수는 3의 배수는 어떻게 될까요? 짝수는 다른 말로 2의 배수도 됩니다. 2의 배수가 짝수입니다. 그죠? 짝수가 다른 말로 2의 배수도 짝수입니다. 그럼 3의 배수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3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i가 2로 나눠 떨어지면 2의 배수, 3으로 나눠 떨어지면 3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실 수 있겠죠? 4의 배수, 5의 배수는 5의 배수는 5로 나누어 떨어지면 5의 배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5의 배수만 더하기 하면 3을 5로 바꾸시면 되죠. 이렇게 계속 바꿔서 나머지 예산자를 이용해서 5로 나눠 떨어져서 0으로 나오면 5의 배수고요. 2로 나눠 떨어지면 2의 배수고 다른 말로 짝수. 3으로 나눠 떨어지면 3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배수들은 이제 다 쓸 수 있겠죠? 요것만 숫자로 돼요. 이것도 이제 몇 번 하시면 요령이 생기죠? 요령. 처음에 하시면 이제 헷갈리고. 그래서 몇 번 하시면 이제 요령이 생긴다. 아, 이거만 바꾸네. 그러면 되네. 네, 요거는 진행하면 답이 나오겠죠. 네, 몇 가지 하고 보내드릴게요. 보시고, 검토하고 해주시고, 1683까지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다음. 누적합 요 형태 있죠? 네, 누적합 형태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문자의 붙이기나 문자의 누적합, 분문자의 붙이기나 뭐 이런 숫자 계산하기, 합계 계산하기 그런 거 누적하고 뭐